자, 50전짜리 햄버거 먹을 자유. 이분은 진짜 그 매일경제하고 인터뷰에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나오는데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50전은 왜 등장합니까? 왜 또 50전이에요? 10원 한 장보다 낮은 금액이거든요. 10원 한 장보다. 근데 이런 화폐 단위를 안 쓴 지가 언젠데 예. 이게 아버님하고 대화할 때 이 전 10원 한 장도 얘기했을까요? 마찬가지죠. 네, 10원 한 장도 10원이 뭐 지표로 나왔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에요. 그리고 프리드먼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 70년대예요. 제 기억에 71년인가 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프리드먼이라는 분은 미국의 14개 부처 중에 10개를 없애자는 분이에요. 그런 거에도 동의하시나? 또 프리드먼을 이야기했으니 하나는 50전이고 하나는 5불이잖아요. 무슨 비유가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공감도 안 되게.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규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싼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연합뉴스 TV 토론하다가 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상대 그 패널이 윤석열 후보가 대중적 화법을 쓴다며 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든 거예요. 누구예요? 그 뭐 이름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갑자기 그냥 막 분노 게이지가 네,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을 막 직설적으로 어디다가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기에 갖다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년의 정치 경험과 시대 정신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국민께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급한 학습으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막 말을 하시는데 그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유하니 제가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비유를 해도 그냥.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정말 분을 못 사겼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생각해 보니 역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도면 왜냐하면 어쨌든 우파고요. 네. 요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나 국민의힘 쪽에서 언급을 자주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도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신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 입문부터 마지막까지 언론과 싸우신 분입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막 노무현 정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요즘은 불쾌를 넘어 모욕감도 느껴지고 환생 경제 생각이 나면서 저분들은 너무 빨리 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격했던 바로 그자들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했거든요.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이런 정도의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요. 국민의힘 초선 대상으로 강연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 페미니즘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집은 생활 필수품이다. 그래서 보유세라는 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신데. 그렇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말은. 집은 필수품인데 생필품인데 과도한 보유세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도 족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쓰는 단어도 족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게 좀 무식한 게요. 예를 들어서 말로 외제차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간접소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저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이거는 결정적 실수라고 봐요. 윤석열은. 그럼 막 제가 저분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됐다니까요. 정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위 투기는 만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회사원들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뼈 빠지게 돈을 버는데
집 하나가 막 갑자기 막 1, 2년 사이에 5억, 10억씩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아니. 소득세, 간접세 다 내는데 무슨 보유세를 왜 걷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자동차가 더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얼마나 높은데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달에 좀 외제차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그렇죠. 네, 분기별로 네. 자동차는 생필품인데 세금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는요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윤석열 말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수준이 높은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선 주자라는 게 별거 없구나. 검사 출신 뭐 검찰총장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검사 출신에 국힘 쪽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 제게 검사들 책 안 읽어요.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낮술이나 드시고 뭐 그렇게. 그 인문학적 소양은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흐름은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그 얘기하는 그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 학파의 요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저는 막 책 하나 읽으면 그대로 얘기하고 이런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이 이제 국민한테 꿈과 행복을 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무나 대선 주자를 할 수 있다. 아니 제가 지금 푸나님에게 내가 정말 고품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준 것 자체가 순기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아니 집에 대해서 그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집값 못 잡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보유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집은 생필품인데 이런 마인드 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 정책 없겠네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네. 뭐 대출 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거래세, 네. 보유세 이런 것들 세금이 많아지면 공급, 세금, 그렇죠. 금융 세 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보유세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다 하나 더 있었죠. 아니 그러면 미국은 엄청 불공정한 사회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그리고 소주성에 대해서도요. 심지어 최근에 바이든도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주창할 정도로 오히려 그게 K소득주도 성장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무슨 족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사법고시 준비할 때 족보가 공부했나 봐요.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시험이 이분을 보면 없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편. 또 하나 더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경자 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재지주 허용하자고? 그러니까 농사는 토지를 가진 사람만이 짓게 하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그 토지를 갖게 하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네, 경자 유전인데 네. 이게 생긴 이유는 도시에 있는 부자들이 땅 투기용으로 쓸까봐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은요. 세종께서도 주창하신 거고요. 토지 정책의 근간이에요. 이게.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부에 대해서 그 국민권익위의 결과물이 이 논란이었단 말이죠.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논란인데 이게 너무 집착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윤석열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아무나 대선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몸소 실천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니죠. 게다가 경자 유전의 법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보 정권이 한 게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한 건데. 근데 난 이게 자기 장모랑 연결시켜 보면요, 자기 장모가 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예를 들면 그 기초단체장하고 친밀도를 갖고 있다가 특정 땅에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농지를 사가지고. 근데 그 특정 지자체장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 그래서 형질 변경을 시키는데 그 전에 정부에서 무슨 LH 같은 데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한 거를 물리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100억 정도 이익 봤다는 바로 그런 보도가 나온 적 있죠. 이게 바로 윤석열 자기 장모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역시 팔은 안으로 굽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일부가 얘기를 해서 설마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나오셨겠냐 제가 옹호해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저 경자유전 이 발언 또한 뜬금없습니다.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냥 검찰공화국이요. 아니 검찰공화국 정도가 아니에요. 네. 완전 자유방위만은. 그래서 부자들이 심지어는 사병도 건드리게 생겨서 지금 이제 부자들이 사병을 건드리고 그러면 고려말 사병. 사병을 건드리고 노예들을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네, 확대해서 상상하면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부자들한테 세금 막 팍팍 감면해주고 집으로 돈 번 사람들 세금 안 받아요 또 이제. 지난번에 보이스 확 낮춰주고 그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하자 그랬다 통일부 폐지하자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이 프리드먼의 그 자유론을 완전 금과 옥조로 삼으면 부처 중에 뭐뭐 남냐면 국방부 기능,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재경부도 없애야 된다고 그분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딱 4개 남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도 없애고 다 없애고 보면 그럼 공무원 수는 엄청 줄겠다. 그러니까요. 작은 정부. 네. 또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정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보다 초미세 정부 네. 이 표현이 맞을 근데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맞아요. 프리드먼 이야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정부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정부가 되면 안 되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건데 또 한 무식했던 이야기는 전략 농산물 비축은 뒤떨어진 사고다. 야, 그거 지금 진짜 큰일인데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알약 우주 갈 때 먹는 알약 개발?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농산물을 비축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쌀 때 사놨다가 비쌀 때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뒤떨어진 사고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네. 그게 이제 그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 그 모든 걸 다 그냥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FDA 있잖아요. 승인 받잖아요. 약. 그런 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FDA도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프리드먼이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기업의 이윤 추구가 대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윤석열 씨는 지금 공동체 파괴의 괴물이 하나 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런 캐릭터가 대선 후보로 나온 적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 푸나님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 있나요? 제가 시대를 한번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톡 통찰을 해봤다. 그랬더니 보수건 진보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이유가 있었다. 이승만 그 시대에는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박정희 이유가 있었어요. 그 상황이 미국의 전략과 연동돼서. YS, DJ 다 있었어요. 심지어 이명박조차도 셀러리맨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오직 검찰주의자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이게 만용인가요? 누구나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신 분. 아니 대통령한테 되려고 하는 자가 갖고 있을 개념과 이런 컨텐츠가 너무 후지다거나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이런 시절에 근데 이 사람 마인드는 지금 박정희 때 성장에 그냥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가가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국가의 어떤 권력을 쥐게 되면 통제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그냥 맡겨라. 그럼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이게 저는 프리드먼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별로 반박을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레이건 까지 오면서 사회 거의 부시 이렇게 오면서 거의 소진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나타나서 최저임금도 파격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저런 분이 나타났다는 정말 시대착오 네. 제가 보기엔.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